여러분, 책들의 시간이지현. 안녕하세요. 10분 동안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미있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웨이 슈잉의 하버드 새벽 4시 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오늘의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최고의 대학이 청춘에게 들려주는 성공 습관. 웨이 슈잉의 하버드 새벽 4시 반을 들려드립니다. 영국의 한 방송사가 제작한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어느 평범한 날 새벽 4시 반, 하버드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시각 하버드의 도서관은 대낮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로 꽉 차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뜨거운 기운은 비단 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하버드의 학생 식당, 강의실, 심지어 보건실에서도 그런 학구열은 결코 식는 법이 없다. 이곳에서는 모든 학생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들에게 하버드란 잠들지 않는 도시와 같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하버드 학생들을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걸까? 왜 하버드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잠도 잊은 채 공부를 하게 되는 걸까? 이는 아마도 하버드가 가진 분위기나 교육에 대한 정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버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졸업 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싶다면 하버드에 있는 동안에는 일광욕하러 갈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버드 출신들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성공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만 공부하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만 일할 때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가 이 말에 담겨있다. 하버드 학생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지능이나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 다만 그들이 쏟는 노력의 차이일 뿐이다. 물론 캠퍼스의 삶은 각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섰을 때 그 자투리 시간을 즐기는 데만 보낸 사람들은 상아탑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사회에 던져졌을 때 그전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투리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한 이들의 숙명이다. 한 하버드 심리학 교수가 1,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당신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 설문에 응한 학생 가운데 245명은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1,255명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10년이 지나고 결과는 어땠을까? 그때 돈을 위해 공부하고 일한 1,255명 가운데 정말로 부자가 된 사람은 고작 1명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공부와 일을 좋아한다고 답한 245명 중에서는 무려 116명이 평균보다 부자로 살고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운명을 바꾸고 부자가 될 유일한 길은 바로 자기 일을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는 것이었다. 뭐든지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깊이 사고하는 데 익숙하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런 삶의 태도를 지녔으니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고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들은 한마디로 이미 열정이 습관화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의 노력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명확하다. 자신은 노력한 공력과 시간의 가치를 높게 두지만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는 당신의 노력이나 들인 시간에 관심이 없다. 그를 통해서 당신이 만들어낸 가치에 대해 관심이 많을 뿐이다.
다시 말해 효율적으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노력은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공부나 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좀 더 빨리 많은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 나를 돋보이게 할 방법이다. 그래야만 세상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어느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다. 순서도 목표도 없는 무차별적인 일들은 대부분 끔찍할 정도로 효율이 낮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효율을 중시하지 않은 채 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소방관 노릇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전혀 분간하지 못한 채 마치 여기저기 물을 뿌리는 소방관처럼 일처리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 대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쏟아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려고 보면 가장 좋은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경우가 많다. 내가 효율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세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저 멀리 흘러가 버릴 것이다. 그제서야 시간 탓을 할 순 없지 않겠는가? 하버드 초대 총장 헨리 던스턴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기도한 후에는 공부하게. 지식에 대한 하버드 학생들의 열망은 신앙보다도 큰 것이다. 하버드 학생들은 입학하면 도서관에서 학습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내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운다. 오늘 얻은 이론 지식이 미래의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식만이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가장 완전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안다. 지식이 곧 재산인 시대라고들 말한다. 지금 시대에는 지식과 자본이 한 덩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이 곧 아이디어가 되고 곧 이것이 상품이 된다. 다시 말해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셀러던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빨리 달라지는 세상에서 배우지 않으면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잉여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 누구에게도 도둑맞지 않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재산, 그것은 바로 지식이다. 자기통제는 하버드에서 중시하는 것 중 한 가지다. 자기통제란 자기 자신을 수시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더욱 수준 높은 삶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자기통제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잘못된 유혹을 뿌리치기도 하며 특별한 개인의 삶을 완성한다. 그러면서 끝내 성공으로 이끈다. 거대 왕국을 건설한 빌 게이츠의 성공도 바로 이 자기통제와 관련이 깊다. 그는 매우 철저한 자기통제로 유명하다. 사업을 일으키려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선 안 되며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의 말처럼 말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했던 말처럼 거의 모든 시간을 컴퓨터에 관한 공부와 일에 쏟았고 잠시도 자신의 삶에서 고삐를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회사를 세운 후에 고통과 좌절을 수도 없이 겪었다. 그러나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바로 자기통제력이었다. 자기통제를 통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너무 감상에 빠지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타고난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통제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 하버드의 핵심적인 교육 이념인 인문교육은 이곳의 전통으로도 불린다. 하버드의 교육은 맹목적인 성공이나 1등 대신에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하버드 교육 이념은 인문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의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하버드 총장은 매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교양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들어오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 라고 말한다. 하버드의 교육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출발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하버드가 수많은 엘리트 인재들을 배출해낸 것은 재학 기간에 규율을 준수하는 자세를 길렀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하버드 학생들은 규율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나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하버드의 경제학 교수이자 백악관의 경제보좌관을 맡은 바 있던 로저 포터는 자신의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했다. 스탠퍼드 대학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세계 인류 대학이 되어 우리 하버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은 스탠퍼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나요? 그리고 교수는 하버드가 커다란 기회를 놓쳐버린 일화를 들려줬다. 한 노부부가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하버드 총장실로 찾아왔다. 노부인은 색이 바랜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남편은 싸구려 정장 차림이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총장의 비서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것 같은 그들이 하버드에 볼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노신사가 비서에게 말했다. 총장님을 만나고 싶소. 그러자 비서는 매우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총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셔서요. 노부인이 말을 받았다. 괜찮아요. 우리가 기다리면 되죠. 몇 시간이 흘렀고 노부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총장은 마지못해 일어서서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노부부의 앞에 나타났다. 노부인이 총장에게 말했다. 저희 아들이 1년 동안 하버드에서 공부했어요. 아이는 학교를 너무나 사랑했죠. 그런데 작년에 뜻밖의 사고로 아들이 저희 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학교에 아들을 기념할 만한 건물을 남기고 싶어서요. 총장은 감동하기는커녕 기념물을 남긴다는 생각이 우습다고 생각했고 부인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고는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건물 하나를 짓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 건물은 모두 한 동당 750만 달러가 넘는 것들입니다. 총장은 드디어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노부인이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여보, 750만 달러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린 아들을 위해 대학교를 세울 수 있겠네요? 하버드를 떠나 캘리포니아주로 간 노부부는 그곳에 스탠퍼드 대학을 세우고 죽은 아들을 기렸다. 하버드 총장은 외모로 상대의 능력을 평가하는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조금만 더 겸손하고 신중했더라면 그는 하버드의 발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과거를 탓하고 현재에 불만족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당신이 지금 당장 던져야 할 질문. 당신의 새벽은 하버드보다 밝은가? 미루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통제력을 기르고 반성할 줄 아는 것.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리 일상이 바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우리 꼭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책 듣는 10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